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요즘 저 일교차가 좀 심해가지고 건강관리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 박사님은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한 주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네, 저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네, 누군지. 아주 기분 좋게 궁금한 마음을 가진 채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입니다.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까요? 저는 딱 떠오릅니다. 네. 바로 그 도시. 공주시입니다. 공주시 그렇죠. 시장님, 김정섭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귀한 분 오셨습니다. 네. 아니, 제가 검색을 하고 역사나 문화도시 또 어르신들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했을 때 어느 분을 섭외하면 될까 네.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딱 공주시장님이라는 이 결론이 딱 나와서 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딱 떠올랐군요. 우리 그럼 김정섭 시장님의 직접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저희는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중소도시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도권 집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 또 어르신을 품격 있게 잘 공경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공주 하면은 우리 고 박사님 정말 그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왜냐하면 어렵게 모셨는데 이 공주 자랑을 제대로. 이렇게 짧게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 공주, 우리는 진짜 공주가 여러분들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알고 또 알아도 맞아요. 네, 아깝지 않은 그런 공주 자랑을 한번 아니, 제대로 근데 다시 한번. 공주 시장님한테 공주 자랑을 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밤새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자랑 오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공주, 저는 세계에서 이름이 가장 이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공주님.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공주하면 우선 자연 생태 환경이 뛰어나서 계룡산의 도시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세 번째 큰 강인 금강의 네. 도시고 이렇게 계룡산과 금강이라는 이 자연 생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이제 깃들기 시작한 건데 첫 역사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라고 그러면 한반도에 인류가 처음 살았던 시대고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주 석장리 유적을 보면 그러니까 한반도 수많은 곳 중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살기 좋았던 곳이 공주였다. 그래서 이제 백제 수도도 그래서 공주에 들어서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조선시대에는 충청 가명이 그때 조선 8도를 나눴을 때 충청도의 주도가 공주에 33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문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금 저희 인구가 10만 5천 명 미처 안 되는데 거기에 그거 외에 15,000명의 대학생들이 그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그렇죠. 또 공주 한국영상대학교 이 세 개 대학 합치면 학생이 15,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하고 별개죠. 그렇죠. 일부는 인구일 수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된 도시지만 또 활력 있는 젊은 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미 이 얘기에서 구석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맞아요. 네, 제대로 들으려고 하면 정말 날 새는 게 많네요. 일단 저는 이름이 이쁘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네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이게 공주 딱 자랑거리로 제일 먼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공주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박권 MC님은. 그 이제 우리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생각나고 또 공주 사대도 네, 유명해서 예. 네. 예전에 저 만났던 아가씨가 공주 사대 나와가지고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억이시죠? 네, 좋은 기억이죠. 아. 예, 예. 네, 어떤 게 또- 다행이네요. 네, 어떤 게? 또 그리고 공주 이러면은 세계 문화유산 도시죠. 예, 세계유산 도시가 된 것이 이제 2015년입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유적 지구가 그때 처음 대한민국의 유산으로서 세계유산이 되었는데 공주 부여 익산에 8군데 유적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공주는 시대가 가장 앞서고 순서가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백제가 이 지역에 2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공주를 포함한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그중에 제일 먼저 시대가 오래된 공산성과 무령왕릉 이렇게 두 곳이 세계유산이 있고 또 그 다음 해 그 마곡사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8개 사찰이 세계유산이 될 때 우리 공주 지역의 마곡사도 세계유산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2개 분야의 3개의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 도시입니다. 아니 하나도 갖기 힘들잖아요. 한 도시가 하나도 갖기 힘든데 3개나 있어요 유적지가. 혹시 마곡사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이 계절에 정말 마곡사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절경이 좋아요? 절경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다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마곡사는 그 보통 절의 위치가 절경이 좋은데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요? 높지는 않은데 근데 그 옆에 이런 강, 개울 이런 부분하고 어울려져 있어서 예.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연인들끼리 이렇게 요즘에 가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힐링 여행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힐링 된다. 어렵게 막 올라가서 뭐 기쁨을 만끽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런 데라기보다 옆에 태화산이라는 그 산을 뒤로 하고 있는데 네. 백제 시대에 창건을 해서 그 뒤로도 계속 이곳은 특징이 뭐냐면 깊은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책에 보면 유마지간이라고 네. 유구천, 마곡천. 그래서 유구천과 마곡천 사이에 거기에 살면 전쟁도 모르고 전염병도 모르고 또 배고픔도 모른다는 예. 그런 전국 10승지지 중에 한 곳에 있는 절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수도를 하려고 하는 스님들뿐만 아니고 동학 때 쫓긴 분들, 네네. 그 이전에 천주교 박해 때 쫓긴 분들, 이런 분들도 거기서 다 살아남고 거기서 이어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를 그냥 거닐고 그 산세를 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좋은 공간에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뭐 이게 동막골 같은 곳이네요. 동막골은 뭐 전쟁 나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상 거기를 딱 들어가면 막 그런 깊은 산골이라는 느낌이 또 안 들어요. 그래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 절 있는 쪽으로 말하자면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네. 찾길 나기 전에는 걸어서 저쪽 내포 쪽으로 서산, 홍성, 예산 이쪽으로 가는 주요한 도로가 이쪽을 통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사찰이 되었고요. 네. 지금은 그 조계종 제6교구라고 충청도에 2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 교구에 수사찰로 이렇게 교구장 스님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그 문화 해설가 김정섭 시장님과 잠깐 이 함께하고 대목에서 있습니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네. 보통 시장님들이 이렇게 그 도시에 네. 하나에 있는 이런 사찰 역사까지 이 정도까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과 또 하나는 시장님 되기 전에 전직이 좀 의심스러운데 네. 전직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원래 뭐 저 공주 홍보대사 이런 거 하셨어요. 이 공주 시장님 하시기 전에 전직은 뭐 하셨습니까? 근데 공주 관광지에 대해서는 공주가 워낙 역사도시,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민들은 다 잘 아시고요. 더군다나 이 시니어 TV 시청하시는 공주 시민 정도라면 나도 저 정도는 다 알지 이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주에서 다니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저희 때는 이제 80년대 격동기라서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주로 국회 야당 생활도 오래 했죠. 국회와 또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충청남 도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고향에서 출마를 하게 돼서 공주시장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분야를 다 잘 알아야 사실은 공주 같은 역사 도시에서는
그런 모든 분야가 다 망라된 그런 종합행정이 꼭 필요한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공주시장님의 공주 자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혼이 나가서 원래 맞아요. 왜 섭외를 했는지 까먹었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와야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공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 어르신 놀이터를 네.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모신 이유가 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곳이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안 아픈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안 눕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해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네. 네. 예. 부탁드릴게요. 어르신 놀이터는 이제 노인 놀이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르신이란 말에 이제 높임 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어르신 놀이터 뭐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놀이터 하면 우리는 그냥 통상 어린이만 놀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신체 발달도 해야 되고 동료들과 놀아야 되잖아요. 네. 자유로운 시간이잖아요. 우리 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다 있고 그렇죠. 어르신들의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 근데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많이 못하거나 이런 또 교류 활동을 못하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아주 좋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로당 같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같이 계시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넓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런 공간에 어르신들 체형에 맞는 유연성도 기르고 근력 강화도 하고 또 평형 감각도 기르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선진국형의 놀이기구를 14종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 어르신들이 이제 교류 활동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대도 있고 족욕장도 있고 또 옆에 무료 경로식당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곳이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놀이 공간이 되어서 좀 건강하게 활발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노년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어르신 놀이터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에 다 그냥 모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패 좀 돌리고 예, 예. 이런 게임, 간단한 게임 정도 하시고 예. 뭐 음식 드시고 이 정도로 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어르신 놀이터에는 많은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자, 이렇게 어르신 놀이터를 추진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다거나. 예. 결정적인 계기는 여기 계십니다. 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같은 그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도시거든요. 저희가 인구가 10만 5천 명 정도인데 지금 27% 그러니까 한 2만 8천 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이게 1년에 1%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대부분 보면 건강하지 않으십니다. 건강 100세란 말은 사실은 목표죠. 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신다 이 말이 아니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삽시다 하는 그렇죠. 건데 네네네. 그 웬만큼 이게 노령이 되시면 대부분 지병이 있거나 또 홀로 되시거나 동료가 없거나 이렇게 네. 해서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할 때 우리 고민정 박사께서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걸 네. 컨설팅을 해주셨어요. 아, 이런 것이 서구에 있는데 북유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싶다. 공주시에서 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좀 야. 비춰주세요. 바로 접니다. 와, 우리 아니 그 고민영 박사님이 이름대로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도 많으시죠? 예,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모르셨고 몰랐어요, 정말로. 아니 워낙 이제 어르신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시장님한테 본인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좀? 네, 왜냐하면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하고는 뭐 시장님 워낙 그 복지하고 네. 어르신의 평상시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사실 어르신 쪽 문화 쪽 공부하게 된 계기도 조금 주신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도입하시라고 네. 제안을 드렸는데 또 지금, 기꺼이 또 예. 하셨죠. 저희 그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1호 정책 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밀어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아마 저희가 1호를 했지만 이미 2호, 3호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듯이 건강하게 100세 사시려면 이렇게 적절한 신체 활동과 교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야, 1호.
여기 맞아요. 박수 한번 여긴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제가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참 잘했어요. 우리 고민용 박사님 제 파트너인데 이 정도시네요. 자, 그러면 21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반응이 일단은 너무 궁금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죠? 예.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오셨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지만 이곳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좋은 점이 이 14개의 이 운동기구가 조금 생소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해주고 또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 지도 자격증을 따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우리 동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좋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뭐 이제 거기서 쓰는 기구나 이런 것들은 또 고 박사님이 좀 어떻게 컨설팅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 부분이 이제 핀란드 모델이어서요. 사실은 그 핀란드에서 수입을 우리나라에 없어서 네. 제가 직접 수입해서 이제 공주시에 기부를 하나 했고요. 지금은 이제 국산 이 회사들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서 국산 제품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놀이터 하면은 지금 기존의 놀이터는 어르신들이 사실 쓸 도구가 없다고 봐요. 저는 좀 너무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힘을 좀 써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한테 맞춤형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은 평균 신장도 커지고 체중도 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일단 근력도 떨어지고 빠지시니까. 예, 네네. 신장도 좀 적으시고 네네네. 활동량도 적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운동기구하고 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안 쓰시게 되시죠. 잘못하면 오히려 다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체형에 맞는 또 운동 방법도 주기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전문적으로 지도하면서 이걸 꾸준히 또 해야 어르신들의 이제 신체 활동 능력이 뛰어나게 이렇게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노인, 어르신, 놀이터 이렇게 했을 때 노인이 논다라는 표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이거 도입하고 하실 때 주변에 요 컨셉을 이해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한테. 네. 근데 사실 놀이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놀이가 필요한 거죠. 아이도 놀이가 필요하지만 성인도 네. 또 전문직도 놀이가 필요하고 또 누구나 놀이가 필요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놀이터 하니까 이 좀 처음엔 이름 자체 놀이터 하면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네. 이제 점차 이게 이용해 보시고 하면서 아 그래서 어르신 놀이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봅니다. 왜냐면 어르신들 하면은 사실 같은 터여도 쉼터가 먼저 생각이 맞아, 나요. 맞아요. 그냥 뭔가 휴식을 하시는 공간으로 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놀이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딱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는 평균 이렇게 수명 자체가 되게 짧았지,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5년, 10년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면 쉬세요. 이제 제발 좀 쉬세요. 그 유래가 있네요. 기억나시죠? 쉬세요. 네.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한테 쉬라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고 정정하시고 멋쟁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노세요. 요새는 잘 노세요. 이제 신체 건강이 사실은 네. 수명도 길어지고 그 건강한 것도 좀 그전보다 더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신의 건강한 상태로는 아니고 100세까지 가시는 분들 보면 좀 대개 8, 90%는 자기 질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적절한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심신의 건강을 돌봐드리지 않으면 옛날 쉬시는 거나 비슷한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네. 놀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 놀이터 외에도요 또, 편의를 위한, 우리가 이제 뭐 기구나 이런 거 갖고 놀기만 또 할 수는 없고 어떤 편의 시설이나 뭐 문화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예. 되고 있습니까? 저희 1호점이 마침 공산성 앞이에요. 네네네. 세계유산 공산성 앞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곳이고 뭐 굳이 어르신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와서 이 기구가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족욕장도 놓고 또 공연 무대도 놓고 네네네. 또 그 옆에는 건물이
경로당으로 쓰는 건물이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점심때 되면은 무료 급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머무르시면서 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은 거기서 보내면 나는 이 정도 하루 건강이 됐다. 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 우리 공주에 계신 어르신들이 참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젊었을 때 다들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이렇게 또 시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도와줄 분들이 많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면은 참 노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도 너무 좋네요. 옆에 공산성을 또 바라볼 수도 있고 예. 잠깐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조격탕 예,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 노인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면서 예. 균형 감각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거기서 윷놀이도 할 수 있고요. 예, 무대가 있어가지고 무대가 할 수,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갖춰져 있네요. 네. 네. 밥도 먹을 수 있고. 공주시 어르신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네, 저희가 그 내년에 2호 어르신 놀이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장소는 대강 정했습니다. 오. 거기는 요즘에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어린이 놀이터와 어르신 놀이터를 겸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그 손자 손녀뿐만 아니고 3대 4대가 같이 저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이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즐기고 있고 이렇게 세대 통합형으로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좋다. 진정한 세대 통합이 되겠는데 맞아. 소통이. 요즘 맨날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너무 좋네요. 이 어르신들 그리고 위해서. 어르신들과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잘 놀잖아요. 그러면 또 자식들, 며느리, 딸, 뭐 사위하고 또 사이가 또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이 저절로 네. 세대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르신 놀이터 정책이 좋은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렇게 어느 지역은 아파트 지역일 수도 있고 어디는 또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점 같습니다. 아유, 우리 고 박사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또 시장님이 또 그걸 듣고 바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모습이 그럼요. 환상의 콤비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컨셉을 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한상의 콤비라고 하니까 네. 내년에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지금 그 노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노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놀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노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또 펴고 계시고 이런데 시장님이 이제 70, 80대 됐을 때 상상을 해보시면 뭐 하고 노실 건지 한번. 또 다르겠죠, 지금이랑 네. 조금씩. 어차피 이제 1년, 2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요즘은 익어간다는 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표현인데요. 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간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어진 역량껏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바로 뭐 쉰다거나 은퇴한다기보다 좀 뭔가 일을 해가면서 점차 노년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나 또 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그런 쪽의 놀이를 좀 하면서 익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뵈니까 시장님 오늘 처음 뵙지만은 그 연세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친한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밴드를 하면서 뭔가 기타를 치는 그 모습이 좀 그려져요. 그렇게 보내시면 되게 멋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네. 악기 활동도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단순하지만 그 리듬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또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고 갑자기 왜 기억이 나시는가요? 아니 딱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대학 시절부터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지금, 하시고. 뭔가 하셨나 보다. 네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음악 다방, 네. 음악 감상실 DJ 같은 걸 했는데요. 진짜요? 우리 우와. 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60년대생들은 70년생도 비슷하죠.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나 나중에는 CD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계속 모으고 듣고 네. 그 공부 학업에 어려울 때마다 이런 것을 나중에는 보니까 저희 자녀 세대에 가니까는 아예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그대로 세월이 가도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 세월이 가서 10년 후, 20년 후 갔을 때 그런 걸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만의 공간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고 옛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너무 또 좋다. 기타는 기타로 네. 또 다른 재주가 있으면 다른 재주로 해서 네. 서로 간에 이렇게 즐기고 또 봉사할 곳이 있으면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충족되고 또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그 음악 다방 DJ를 어떻게? 아니 그럼 저기 시장님 예. 오늘은 왠지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니,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왜냐면 오빠 분위기가 너 반듯한 이미지신데 갑자기 오늘은 왠지 그러시면 또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네. 그런 문화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청하신 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문화였고 그렇죠. 네,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든지 다 들을 수 있지만 왠지가 나왔네요. 왠지 나왔네요. 벌써 나왔네. 이게 자연스럽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공간, 강당이나 음악 감상실, 넓은 커피숍 이런 데 앉아서 하나의 음악을 들으면서 똑같이 느끼고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또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놀이 문화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왠지 하신 걸로 쳐드려야 했어요. 되나요? 아, 이거? 하셨어요. 왠지. 아주 자연스럽게 왠지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전의 문화를 보면 금방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의 문화는 서로 함께 노는 것도 같이 놀고 하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 문화가 되게 많았잖아. 일도 네. 같이 모아서 같이 하고 이런 문화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워낙 개인의 시대가 됐고 분업이 잘 돼 있죠. 네네.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오늘 이제 어르신이 행복한 뭐 도시, 그렇죠. 어르신 행복한 문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속한 어릴 때 성장 배경 이런 것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희 이제 말씀하신 어르신 놀이터 말고도 이 어르신들은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하신 이런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어떨까? 또 추진하고 계신 네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경로당이 저희 지역에 그 429개가 있는데 경로당 중심에 이런 그 문화나 이렇게 어르신 돌봄 문화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이 그 한 동네에 한 거점이 되면서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 공동체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거기서 배움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노년의 여러 가지 건강도 돌보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여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모든 분을 품는 게 일단 중요하고 모든 분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무상급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매일 점심은 무조건 여기 와서 드시라. 누구나 됐든 무료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50명이 사시는 100명이 사시는 그런 동네가 있다 그러면 경로당에 무조건 점심에 오셔서 드시고 건강 체크되죠. 그죠? 소식 알 수 있죠. 어떤 좋은 뭐 협력을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그 자리를 통해서 공회당 기능도 가능하고 그게 잘 안 돼서 우선 그걸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뭐 문해 교육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많이 됐지만 또 몸펴기, 체조, 또 요가, 뭐 노래 교실. 네. 요즘은 또 이 스마트폰 가르쳐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오시게 만들고, 그리고 식사를 해서 드시려고 하면 이제 쌀과 이제 반찬, 그 다음에 일손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밥을 해 드시라고 그러면 70대, 80대 되시는 어머님들이 하시는데 이거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급식 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경로당에 한 분이나 인원이 많으면 두 분, 이분들한테 그 약간의 그 비용을 드리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서빙을 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만 하면 지금 전체 저희가 한 달성률이 한 60% 조금 넘었다고 봐요. 굉장한데요? 근데 여기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진 못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드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월수금으로 드시거나 이렇게 드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드시면서 하려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서 저는 이 경로당에서 매일 무상 급식 모든 경로당에서 이걸 목표로 해서 가는 것을 지금 저희 달성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님. 예. 그 이제 무상급식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놀이도 이제 있고 혹시 그냥 약간 용돈 벌 수 있는 소일거리 하실 것들도 있을까요? 예. 그런 것도 예. 그 사실 소일거리라고 하면 지금 그 어르신들은 화를 내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 큰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기초연금이잖아요. 기초연금 통해서 적으면 몇만 원부터 많으면 30몇만 원까지 받으시는데 40만 원까지 받으시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느 만큼은 보충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 기초연금처럼 그냥 기준표 따져서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일하는 데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르신 일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건 급식 도우미를 하건 어떤 일을 하셨을 때에 그 비용을 책정해 놓고 시간과 비용을 책정해 놓고 미리 1년 단위나 이렇게 뽑아서 일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을 받더라도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노동해서 버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플러스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뿌듯한 노년이 되는 거죠. 성취감도 있으시고. 성취감이 있으시고. 맞아요. 어르신들부터 예전부터 항상 땀 흘려서 내 손으로 노동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밥맛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죠. 예. 일하고 먹는 밥이 더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10,000원 용돈이 손주한테 나가는 게 떳떳하게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며느리한테 받아서 내가 나눠서 이렇게 아껴서 네. 주는 게 아니고 이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일해서 벌어온 거야. 이렇게. 더 값지죠. 그렇죠. 네, 값지고 의미도 있고. 네. 자, 네.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어르신 일자리 네, 분야를 네.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체로는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이고 그러죠. 제일 좋은 것이 그렇게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자리 그런 말하자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해서 하는 일자리인데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일본이나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노년 복지 정책을 많이 배우잖아요. 일본에도 보면 저도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어르신 일자리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더 활동적이거나 더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면서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서로 영역이 침범되지도 않고 또 어르신의 이 건강한 노동력을 좀 오래 보존해서 쓸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개발이 많이 필요하겠죠. 시장님 지금 일본 사례 하나 드셨는데 이제 도시를 또 이제 한 도시를 이제 가꾸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사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한번 좀 접목시켜보고 싶은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계속 공부하는데 또 도시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렇죠. 관광도시로는 담고 싶은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근데 복지나 이런 일자리 이런 걸로 우리 같은 특성이 있는 데가 또 많지가 않아서 일자리는 이런 도시 또 교통정책은 이런 도시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도시에 접목을 해보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르신 놀이터 같은 거죠. 예. 그렇네요. 맞아요. 이게 네. 또 다 지역 특징이 있으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찬란한 유산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그거대로 발전시키고 더 좋은 그 노인 복지는 또 딴 데서 가져오시고 정말 그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하시는 시장님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뭐 술술술술 귀에 쏙쏙쏙쏙 탁 들어오게끔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시장님 별명을 앞으로 공시라고 하세요. 공시. 공시? 공부하는 시장님. 공시. 괜찮은데요? 괜찮죠? 공시. 공시. 공부하는 시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공주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 그 고령 친화 도시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기회에
고령 친화도시에 대해서 예. 한 말씀을 또 네.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저희가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28개 도시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전국 시군구의 한 10%가 조금 넘는 그런 정도가 가입해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니까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은 선진국의 경험과 후진국의 경험, 이렇게 세대 간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서 고령 친화도시라는 모델을 만든 거죠. 거기에 이제 8개의 이제 각 주제가 있고, 거기에 개별, 달성해야 될 목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령 친화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르신의 이 연세가 드시고 가면서 이제 신체적인 역량이 떨어지고, 또 경제 활동에서 좀 약자가 되고, 또 요즘은 오래 살면서도 이제 혼자 살거나 외롭거나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규범을 정해놓는 거고 거기에 우리 도시들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서 이거를 달성하다 보면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WHO 고령 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에 처음 가입할 때 이제 기본 요건이 있고 3년간 이걸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잘 실천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5년간 또 다시 인증을 받고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국제적인 규범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 관련된 노인복지 같은 사회복지 이런 공직자들도 역량이 훨씬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질 거다. 그 혜택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고령 친화 도시면 누구나 다 살기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단 턱이 높은 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뭔가 생소하고 그 친절하게 이렇게 고령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다 보면 방문객들도 좋은 거죠. 친절하게. 외국인들도 좋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고령 친화 도시를 저희도 이제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가면 말로만이 아니고 또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 진짜 어르신들이 품격 있게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공주야. 이런 아마 이름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 씨는 고령 친화도시 이러면 네. 예를 들면 도시 안에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고령 친화 도시. 네,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도시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요즘은 그 상업적으로 마케팅도 다 젊은 친구들 위주로만 너무 많은 걸 해요. 뭐 무슨 쿠폰이니 뭐 갖고 오면은 뭐 해주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실버 체조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도시를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제일 먼저.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노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안경을 바꾸거든요.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주거 환경, 이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환경. 네네네. 물리적인 환경. 저는 순간 안경집을 늘리시나? 이런 그래서 환경 개선이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박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약간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이런 프로그램, 맞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은퇴하시고 남은 시간이 이제 예전보다 예전 선배들 때보다 더 길어졌잖아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게 보내면서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부모님께도 뭐 이런 말씀을 네. 또 많이 해주시고, 왜냐하면 잘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당연한 말씀이고요. 어르신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ICT 기술이나 정보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음식도 배달해 먹고 영화도 보고 온갖 세계와 소통하고 어르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식사를 하고 싶은데 누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잘 못하시고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제가 돼 있잖아요.
또 누구와 어떻게 놀아야 될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죠. KTX 무슨 버스 이런 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 다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은 가서 표 좀 줘 그러면 매진됐는데요. 맞아요. 많아요. 또 우리 키오스크가 발달해 있잖아요. 네. 음식점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종업원이 와서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찍으세요. 이런 시대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발달 속도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르신을 배려해서 요거를 조금 남겨놓거나 아니면 어르신 친화적으로 또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어르신들만의 놀이 문화라든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너무 좋은 말씀 그렇죠. 공존해야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이런 혜택들은 젊은 사람들만 다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온갖 혜택들은 젊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고생을 더 많이 하셨는데 그런 혜택을 좀 못 보는 것 같아서 작은 예를 들면은 저도 어머님께서 가끔 어머님 이제 70이 좀 되셨는데 뭐 유튜브로 너튜브로 뭐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가끔 짜증을 냈던 그런 생각이 나서 갑자기 너무 지금 죄송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이것도 못해 이랬던. 근데 정말 못하시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는 것도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잘 설명을 또 하고 또 해서 잘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사달라고 할 때마다 친절하게 사주던가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안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불효자예요. 엄마 잘할게. 말 안 해도 사줄게. 네. 생각하셔가지고 하나 아이고, 네. 구매를 하나 해주시는 걸로 오늘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고령 친화도시 또 시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멀긴 한데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늙어가는 나이 먹고 예. 가는 관계로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더 많은 이제 어르신의 관점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이 지식 제공도 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또 재밌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시니어 TV 같은 이런 역할도 있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도 우세대들도 공경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드리고 우리가 또 그 시니어가 됐을 때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천천히 그 노년을 준비할 건가 이런 것들도 함께 네. 논의해 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되게 많이 돼서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시장님 모시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주 시민들께 이 방송을 빌어서 네,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공주시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게 말이 번들을 것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경로당이 마을에 있어도 거기에 안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외된 분들 또 그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랄까?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아니면 또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공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시려고 하면 그렇게 촘촘하게 인프라를 깔고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50명이 사시는 경로당, 50명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빠진 10명이나 이분들이 함께 거기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그 행복하게 나도 공주시의 그 시민으로서 같이 어울리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낌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배경은 보통 저희 지역이 이제 어르신 자살률이 높아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소외되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펴서 그분들한테까지 따뜻하게 온기가 전달이 되면 그분들도 외롭지 않고 그래 나도
내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오늘 약속한 체조 프로그램이 있으니 나도 가봐야지. 이러시면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그런 것이 우리가 다른 어느 곳보다 잘 사는 그런 노인 친화도시보다 어렵거나 서운한 어르신이 없는 노인 친화도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이 후련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노년이 되는데 이 젊을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내 노년은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얘기를 들으면서 경주시에 계시는 저희 엄마를 공주시로 이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의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경주도 살기 좋은데 가끔 여행을 일단 오시면 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모시고 여행부터 일단 가서. 네. 네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 좀 해보고 공주 쪽으로 한번 예. 네네. 어르신이 보겠습니다. 행복한 도시 공주시 맞네요. 앞으로는 어르신이 더 행복해질 도시 공주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네.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네, 공주시장님 모시고 더 계속해서. 재미있는 문화 이야기를 또 네.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네, 저희 카메라 보고요. 저희 다 같이 시청자님들께 손을 들고 인사하는 걸로 네, 시간이 없는 관계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인사를 같이 할까요? 네. 문화야 놀자.